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노인입니다. 나는요,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누구는 묻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냐고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허황된 꿈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60대 이상 일자리는 10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정년 끝나도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건데 60대 이상 취업자 700만 명 돌파, 고령층 재취업 성공, 역대 최고 고용률, 고령층 재취업 성공이라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지금 왜 아직 정말 일 같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나가서 일하고 있다는데 나만 뒤처진 걸까?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나이 들면서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돈이 없는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과연 그 속에서 어떤 노후를 그려야 할까요? 숫자 속에 담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했다는 말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루는 전혀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2~3시간 있다가 하루에 겨우 몇만 원 손에 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숫자는 언뜻 보기엔 희망처럼 보이지만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지금도 누군가는 말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일하고 싶어. 근데 일자리가 없어. 아니, 있다 해도 그건 일이 아니라 돈도 안 되고 그냥 시간 때우기지. 그 말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연일 뉴스는 말합니다. 재취업 열풍, 고령 인력의 사회복귀, 100세 시대, 다시 일하는 노년. 하지만 그 말 속엔 보통 사람이 말하는 일하는 것의 하루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중 수백만 명이 1년 미만의 단기 임시직이고 그중 절반은 생활비로 보충하기엔 너무 적은 임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안내요원, 주차보조, 전단지 배포, 환경정비 같은 정부형 공공일자리 말입니다. 하루 3시간, 월 10일, 총 30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 겨우 손에 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돈이면 버스 한 번 타고 마트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일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건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퍼주는 생활보조금이죠. 그런 말 들으면 참 씁쓸합니다. 다음은 69세 안양에 사는 박정자 씨와 제주에 사는 58세 이창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왕년엔 상담실장으로 일했어요. 그땐 하루 종일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 몇 시간 그저 가끔씩 허공에 손만 드는 게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퇴근하면 혼자 조용히 밥 데워 먹고 테레비 조금 보다가 말없이 누워서 잡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저도 전에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유소에서 밤에 알바해요. 밤새 기름 넣고 아침에 돌아오면 그냥 탈진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 생각 정말 자주 들어요. 근데요, 안 하면요, 진짜 어디서도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돈 나오잖아요.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말 뒤엔 항상 이렇게 덧붙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걸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노인들이 놀고 먹으면서 세금 뜯어가는 거잖아. 그 눈빛과 그런 시선. 그걸 마주할 때마다 나는 죄인 같아집니다. 뭔가 훔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나도 세금 내며 살았어요. 40년 넘게 한 달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몇십만 원 받아가면서도 죄송하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합니다.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도 전기 기술자로 뛸 땐 많이 바빴습니다. 현장 뛰고 설계도 보고 그 바닥에서 30년은 굴렀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절 부르지 않더군요. 연락도 끊기고 경력도 이젠 안 통합니다. 지금은요, 주유소에서 야간 알바합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름 붓고 휴지통 비우고 카운터 보고 밤새 서 있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저릿저릿하지만 집에 가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견디는 거죠. 일당 몇만 원,
한 달 해봐야 150도 채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이것저것 메꾸다 보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벌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건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애들 자는 방문만 살짝 열었다가 다시 조용히 닫아요. 아내 얼굴도 거의 못 봅니다. 그래도 예전엔요, 집에만 오면 아이들도 아내도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마음은 늘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 돈이라도 벌어야 밥값을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힘들어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지금 살아갈 이유가 있어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그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다 보내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도 안 들 때가 많아요. 오늘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건 아닌지 모든 게 허망합니다. 기름 붓고 쓰레기 비우고 카운터 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디에 있어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박정자 씨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는 게 별건가요? 그냥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 그저 사라지는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점여옵니다. 이유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군요. 이유가 없어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견디는 삶. 그게 지금 우리 삶입니다. 지금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삶이지만 언젠가는 나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제 남은 날들엔 무엇을 중심에 둘까? 그 질문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구한다는 말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건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했는데도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는데도 표정은 허탈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건 삶의 방향이 오직 몇 푼 안 되는 생존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이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일을 한다는 말보다 살아남는다는 말이 더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힘도 썼고 시간도 썼고 뭐든 다 쏟았지만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저 고만고만한 생활을 하고 살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허덕이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움의 삶, 미니멀리즘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더 이상 유행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겐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니멀리즘은 가진 사람들의 감성놀이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보통 사람의 노년을 버티기 위한 기술이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감성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게 꾸민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 그게 떠오르셨다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니멀리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방식입니다. 버는 돈에 집중할수록 불안도 커지고 비교도 커지고 감정 소모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버리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되찾기 시작합니다. 시간, 에너지, 그리고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까지.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적게 갖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남들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삶. 그것이 미니멀리즘이 주는 가벼운 자유입니다. 재취업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 정규직도 아니고 대우도 없고 하루 종일 눈치 보고 그러나 그래도 웃으며 인사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일이다. 하지만 당신은 돈만 벌려고 다시 나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돈은 벌되 내 마음은 잃지 않는 방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당신에게 조심스레 제안드리고 싶은 인간답게 살아내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나를 위한 일과 후 30분을 고정하세요. 하루 몇 시간 그 누군가를 위해 일하셨다면 그 하루 중 단 30분만큼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책을 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 30분이 당신의 내일을 버틸 힘이 되어줍니다. 둘째, 당신의 존엄을 해치는 말은 가슴속에 오래 두지 마세요. 늙으면 쓸모없다는 말, 그쯤 됐으면 감사해야지라는 시선, 그런 말과 눈빛은 우리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지 존엄을 깎아내리는 면접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모욕은 반드시 그날 안에 지워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 돈을 받는 일과 마음을 주는 일을 구분하세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 싫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이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의 감정까지 모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돈을 버는 일은 그저 일로 남기고 당신의 마음은 소중한 사람과의 따뜻한 순간이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쓰세요.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그래야 당신이 안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서의 돈은 분명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전기요금도 내고 병원도 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만일 그 돈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삶의 품격을 갉아먹고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또 다른 빈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고통이지만 가난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다. 진짜 불행은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삶을 힘들게 만들어도 그 범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소박한 식탁, 따뜻한 한 잔의 차, 그리고 고요한 나만의 시간. 그 모든 것은 작고 미니멀하지만 가장 풍요로운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돈은 계산하세요. 하지만 행복은 느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사람답게 살았는가?